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봉수의 정상회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총선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리기도 싫고, 그래서 소장님 방송 말고는 선거 관련된 이야기도 참 듣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차에 이제 예전에 대학 다니고 이럴 때는 외신, 특히 이코노미스트 같은 거 이제 영어 공부 쳐서 이제 좀 읽고 했는데, 최근에는 보다가 말다가 하다가 세상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좀 워낙 또 세계가 또 워낙 정말 과거의 기준으로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가 극심해서 이제 이래저래 좀 이렇게 이코노미스트를 이제 구독을 해서 아마 당분간은 제가 좀 방송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내용들이 이제 이코노미스트 기사에 나왔던 내용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부에서는 이제 미국 이제 이코노미스트에 나온 기사들을 이제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나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상세하게 잘 분석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코노미스트도 이제 크게 다르지 않은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올해는 될 거다. 작년부터 이제 금리 인하 얘기는 계속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미국의 금리는 미국 올해 11월에 예정되어 있는 대통령 선거 이전에는 단행되기가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이제 큰 문제가 이제 물가인 것이죠. Core Consumer Price Index라고 해서 이제 식품과 에너지를 이제 제외한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라는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올해 3월에는 0.3% 정도 이제 이 지수가 이제 인상이 될 거다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0.4%. 이런 기준으로 따지면 산술적으로 이제 연 4.8%, 연 4%는 이제 넘는 이런 지수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지수, CPI라는 지수는 이제 식품과 에너지가 제외되는 지수이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하면 10%에 근접하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측정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 CPI라는 것 자체가 원래 당초 미국의 연 타겟으로 목표로 설정하고 있었던 2%의 2배 가까이 된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연준부터 해서 이제 미국 연준의 이자율 인하 조치가 11월 미국 대선 이전에는 기대할 수가 없다. 또 결과적으로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에게 타격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21년도에 이제 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제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두고서 이제 통화량이 급증한 것에 따른 이제 잠정적인 현상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그 전 세계 통화량의 증가가 지금 단순히 코로나19 사태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2008년 금융 위기부터 누적된 통화량 증가 현상, 거기에 따라서 각 주요 국가의 그 재정 적자가 심해짐에 따라서 지금 발생한 것으로 이제 보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 이에 따르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인플레이션이 2, 3년 내에 조기에 어떤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만성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이제 대세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중산층 이하 계층에게 더욱 교통이 가중된다고 설명이 됩니다. 또 이제 그 주요한 이제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주요 국가들의 이제 엄청난 재정 적자인 것인데요. 그러니까 GDP 기준으로 할 때 지금 작년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7%의 재정 적자. 그다음에 비교적 긴축적인 재정을 운영한다는 핀란드, 에스토니아 같은 북유럽 국가. 그다음에 프랑스도 5.5%. 그러니까 주요 경제 35개국의 평균 재정 적자 규모가 GDP 기준으로 2.5%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세금 문제까지 지금 이 재정 적자를 악화시키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소득세 수입이 대폭 감소가 되었고, 영국 같은 경우는 자본 취득 관련 세금 이제 수입이 11%가 감소됐다고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4%고, 그다음에 이에 따라서 그 경제적인 불황의 발생함에 따라서 이제 특히 요즘에 뉴스에서도 자주 나옵니다만, 이른바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인력이 이제 감축이 되고, 이에 따라서 이제 소득세도 떨어지고 집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주택 취득세 같은 것들이 이제 수입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것인 거죠. 거기다가 이제 정부 지출도 지금 조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 경제 불황 등으로 인한 슈퍼 보너스
지급 정책, 이제 이른바 뭐 이재명과 같은 현금 살포 정책들을 사실 각국 정부가 이제 해왔었고, 거기다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 보조 지금이 이제 지급이 증가되고 있고, 아시는 것처럼 이제 폴란드 같은 나라는 이제 무기 구입 예산이 이제 증가되고 있고, 또 바이든도 나름 뭐 학자금 대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면제해주는 이런 조치들을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각국의 재정 적자 규모를 더 크게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뒤늦게 이제 유럽은 이제 이런 심각한 재정 적자 규모를 이제 조정하려고도 올해는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재정 적자 규모를 이제 줄이겠다는 노력은 대선 이후에나 또 가능한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올해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총선이 있고 주요 이제 전 세계적인 정치 이벤트들이 있었는데, 뭐 뭐니 해도 올해 이제 11월에 예정되어 있는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고 할 것이고요. 현재 미국의 이제 공화 민주 양당의 후보가 지금 정해진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뜬금없이 이제 로버트 케네디의 이제 로버트 케네디가 이제 자식들이 많은데요. 이제 아들 중에 하나가 이제 무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그래서 뭐 민주당 쪽은 물론이고 케네디 가문 내에서도 엄청난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제 본인은 이제 출마를 강행하겠다, 그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고 좀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제 특이한 것은 이제 전직 대통령이었던 이제 트럼프가 한 번의 낙선을 거치고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제 대선에 도전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1912년 시어도어 루즈벨트, 이제 1908년에 이제 그 임기를 마치고 야인으로 돌아갔던 이제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이제 1912년 대선에서 이제 출마를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 현직 대통령이던 태프트가 재선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민주당의 윌슨이 이제 대통령이 되게 하는 이제 그런 결과를 낳았던 그 선거, 그 전직 대통령이 이제 출마해서 그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이제 이번에 1912년 이후에는 처음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이제 과연 2020년 대선에서의 결과는 이제 바이든이 뭐 극히 이제 신승이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트럼프를 누르고 당선을 했는데, 과연 이제 2024년 대선에서는 과연 그 득표율이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냐, 어떤 이동이 있을 것이냐, 변화가 있을 것이냐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기사를 이제 작성을 했는데, 이제 가장 뭐 중요한 뭐 변수는 현재로서는 뭐 종교, 뭐 세대, 뭐 인종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교 변수 같은 경우는 이제 몰몬교들, 그다음에 복음주의 신도들이 중에 17, 13%가 이제 트럼프를 지지, 그다음에 카톨릭, 이제 뭐 기타 개신교 포함해서 53%가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고, 유대교인들 중에 37%, 반면 이제 회의주의 내지는 무신론자, 종교적 배경이 약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22 혹은 그 이하 이 정도의 트럼프를 이제 지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대 변수도 이제 문제인 것인데, 특이하게도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청년 남성보다는 청년 여성이 약 6% 정도, 41%가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고, 또 희한하게 50대 후반 여성들이 59%, 그다음에 50대 후반 남성들이 이제 70%. 그런데 이제 그 윗세대인 이제 베이비 붐 세대들, 1950, 60년대에 태어난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 중에는 이제 트럼프 지지가 굉장히 희박하고, 또 그러다가 80대 여성 같은 경우는 66%, 남성 75%.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청년, 그다음에 장년층까지는 그래도 상당히 트럼프가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데, 60대 후반, 70대인 베이비 붐 세대들한테는 이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고, 그런데 또 그 이전 세대들이 80대 세대에서는 또 굉장히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청년 그 인종별로는 이제 특이하게 이제 흑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청년 흑인 여성이 21%, 청년 흑인 남성이 3%를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지율은 이제 연령의 상승함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뚝 떨어지는 하락세를 이제 보이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소득 변수 같은 경우에도 5만 불 내외 정도인 이제 미국의 전형적인 이제 중산층에서는 이제 트럼프 지지가 굉장히 빈약한데, 그러니까 상류층과 하류층에서의 또 지지는 트럼프가 이제 더 오히려 우위를 확보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약 2.2% 정도, 3%가 이제 결과적으로 현재 트럼프를 이제 지지를 이제 하면서, 혹은 내지는 이제 바이든에서 트럼프 지지를 변경함에 따라서 지금 트럼프가 이제 가끔 여론조사에서
이제 앞서는 것을 보이는데 어떤 면에서 당연히 뭐 이들은 이제 현재 뭐 낙태 문제라든가 뭐 이데올로기 문제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이제 키친 테이블 이슈, 뭐 우리를 뭐 치면 이제 시장 이제 이런 이슈에 이제 민감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하게 이제 그 이른바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이제 PC, Political Correctness가 이제 점점 심화되면서 이제 트럼프를 이제 지지하는 이제 보수 흑인, 그다음에 히스패닉들이 이제 36.5%가 당초 트럼프를 이제 지지했는데 이제 2024년에는 46%로 증가하는 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 또 이것이 이제 소득이라던가 이제 시장 물가에 이제 민감한 부분인 것인데요. 이제 가족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특히 이제 학생을 이제 자식으로 두고 있는 이제 유색 인종의 10% 정도가 지금 바이든에서 트럼프로 좀 이동한 것이 아니냐. 결과적으로 이들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관련 이데올로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들의 48%는 이제 인플레이션과 경제 문제에 지금 바이든에 대한 이제 불만을 이유로 해서 이제 트럼프로 지지를 지금 이동하고 있고, 이제 이러한 점이 이제 자식이 없는 사람들과 이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인플레이션과 경제 문제에 이제 이들이 자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로 이제 민주당이 이제 그 주도하고 있는 주들에서 대부분 이제 학교가 셧다운이 됐었는데, 이제 이러한 유색인종 내지는 중산층 이하의 유가족 가정들이 실질적으로 큰 피해를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뭐 불만으로 트럼프에 대한 지지로 선회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그 미국 대선을 이제 결정을 지을 이제 뭐 가장 중요한 주들은 이제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라는 곳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아리조나에 대한 이제 이야기. 아리조나가 또 아시는 것처럼 멕시코와 이제 접경 지역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인구 중에 이제 다수가 이제 히스패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가 뭐 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은 각 주가 이제 선거인단 수를 두고서 이제 결국 대선 후보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스윙 스테이트는 애리조나, 그 중에서도 상당한 수를 차지하고 있는 히스패닉이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가 어찌 보면 전체 미국 대선의 결과를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다 해서 그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 뭐 대표적인 뭐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면은 조지아, 미시건, 네바다,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애리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조지아와 이제 애리조나는 이제 과거보다 이제 경제력이 높아지면서 이제 영향력이 좀 그러니까 주 자체의 어떤 경제나 이런 인구 생태계가 변화하면서 이제 스윙 스테이트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미시건,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같은 경우는 이른바 러스트 벨트라고 해서 과거에는 뭐 노조, 그러니까 대규모 제조업체들이 있어서 이제 대부분 노조로 결성되어 있고, 노조로 결성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민주당을 전통적으로 지지를 했었는데, 여기가 이제 러스트 벨트가 되면서 이제 이런 제조업 기반이 붕괴되고, 이에 대한 이제 적극적으로 호소를 하는데 트럼프에 대해서 호감을 표하면서 이제 이들이 이제 스윙 스테이트로서 미국 대선 결과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히스패닉 전체로는 이제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의 백인과 흑인, 뭐 주로 여기는 이제 흑인들 같은 경우는 비교적 백인들보다는 늦게 이주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이제 19세기 뭐 중반까지 대부분 이제 미국으로 이제 이주를 했거나, 물론 이제 뭐 카리브해나 다른 지역에서 이제 이주한 이제 흑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교적 최근에도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고 하지만 뭐 전반적으로는 이제 19세기 중반에 이제 미국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되고 이제 생활을 하였고, 또 뭐 백인들 같은 경우는 멀게는 이제 뭐 메이플라워를 타고 17세기에 오늘 가장 최근에 이제 이주하였던 뭐 유태인, 뭐 이탈리아인, 아일랜드 같은 경우도 뭐 19세기 후반까지는 이제 미국에 이주를 해서 이제 거의 뭐 100여 년이 넘게 120~130년 이상을 이제 미국에 거주하면서 나름 이제 미국의 내부 정치에서도 이제 투표를 하는 어떤 일종의 계층으로 이제 역할을 해왔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인종별로, 지역별로 이제 공화, 민주 양당에 대한 이제 천착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뭐 히스패닉 같은 경우에도 물론 그 이전에도 이제 이주를 해온 사람들이 많았지만 당연히 주로 좀 불법 이민이라고 불리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미국에 정착한 사람들이 많았고, 뭐 그런 정착하는 사람들이
최근에도 그 수가 적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흑인이나 백인들에 비하면 최근에 이제 미국에 이제 이주를 했고, 이에 따라서 이제 양당에 대한 천착 관계가 다른 흑인이나 백인과는 강하지 않다. 따라서 조금 중도적인 혹은 실용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 점이 다른 인종과 좀 구별되는 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물론 뭐 학력, 세대에 따른 이제 민주, 뭐 공화 지지 성향을 이제 보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청년들, 유색인종 청년들 대부분이 민주당을 지지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2020년 대선에서는 히스패닉 청년 계층이 21%를 트럼프를 지지했는데, 최근 조사에서는 약 31%가 이제 지지하는, 그래서 다른 인종들과 좀 유사한 성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히스패닉으로서 이들이 뭐 비교적 최근에 이주를 해왔고, 이들이 이제 저항력이고 재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육체 노동자, 저임금 육체 노동자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높은 이제 사망률을 보였던 이제 인종이었고, 그다음에 대부분 저임금 노동자들이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뭐 중국만큼은 아니었지만 일부 시행됐던 셧다운으로 굉장히 큰 피해를 이제 입었다. 그래서 어쨌든 2020년 대선에서는 그 바이든에게 9.6%가 더 투표를 했는데, 뭐 최근에는 비교적 바이든과 트럼프 사이의 경합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정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2024년 대선에서는 오히려 이제 2020년보다는 15만 명의 이제 히스패닉 유권자가 이제 증가하게 됐고, 또 이들 그 히스패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민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국경 보안, 국경의 어떤 안전이 또 중요하다라는 이제 시점을 보이는 반면에, 또 이제 그 대부분이 이제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동시에 약간 뭐 아이러니하지만 이제 시민권 취득이 좀 확대되기를 또 원하는 좀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경위에 어쨌든 미국에 들어와서 이제 자리를 잡고 살고 있으니까 어떤 자신의 경제적 이해관계라던가 또 미국 시민으로서의 어떤 이런 안전 문제에 대한 인식 때문에 나름 국경 보안에 대해서 굉장히 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반면 특히 뭐 떨어져 있는 살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아직 이제 완벽한 이제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시민권 확대에는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 어쨌든 이들도 뭐 아무래도 대부분이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이제 물가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가 과연 당선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뭐 설왕설래가 많고, 뭐 이번에도 뭐 여지없이 뭐 특히 우리나라의 뭐 미국 정치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트럼프가 다시 당선되는 건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이제 꺼지지 않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하는 뭐 당장 어렵고,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 어떤 뭐 세대, 뭐 인종 이런 것들 다 떠나서 지금 뭐 인플레이션과 경제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이제 이러한 점들이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인 바이든에게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반면에 지금 뭐 엄청나게 늘어난 재정 지출을 축소를 또 하긴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떠한 폭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시기에 해야 되느냐가 지금 또 결정이 되는 상황이고, 뭐 이런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은 뭐 단기적으로 지금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는 바이든에게는 굉장히 버거운 선거가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이제 뭐 대체적인 분석으로 현재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